2024년 7월 4일 오후 8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예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오늘 조금 일찍 영상을 만들었죠. 미장이 휴장이기 때문입니다. 독립기념일이라서 오늘 휴장하는데, 그래서 뭐 딱히 지표를 볼 만한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장 막판에 뭘로 끝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침에 엔비디아 HBM 납품 퀄 테스트, 최종 테스트 했다는 기사가 있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파생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주들 혼란을 줬습니다.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PRA, 엔비디아랑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요. 삼성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은,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도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한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퀄 테스트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했든 안 했든 저런 반박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뭐 있으니까 내용을 나온 거겠죠. 그죠?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영상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올려놨어요.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종목들을 한번 봐달라고 해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S 데이터 붐에 호황이 됐는지. 자, 관련주 한중 NCS, 서진 CSM, 신상 ST. 전력이 이제 내재된 배터리에 저장을 한 다음에 필요할 때 이제 쓰는 것을 에너지를 이제 ESS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ESS 호황이 이제 국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불고 있는 태양광 설치 열풍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월 달에 캘리포니아주 이제 모하비 사막에 미국 최대 태양광 이제 단지가 들어서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대규모 이제 태양광 단지가 미국 전역에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데이터 증설과 함께 ESS 시장이 좀 커질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력 관련해서 이제 태양광으로 또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약간 좀 서브웨이 느낌으로 조금 밀려나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ESS라는 자체적인 내용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HLB 타입 A에 대한 미팅 결과 관련주 HLB 계열사 2일날에 있었던 이제 FDA하고 타입 A의 미팅 결과를 HLB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항서제약이 이제 CMC 실사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 FDA가 내용을 전달을 했었었고, 그거에 이제 관련을 해서 당시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HLB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락을 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었었는데, 이제 483과 관련해서 이미 보완한 내용 외에는 이제 추가로 지적할 사항이 없다고 내용이 이제 전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FDA하고 BLA 신청 서류를 이제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서류제 제출 일정을 맞춰서 이제 우월성이 마케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제 HLB 쪽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가 한번 터지고 나서 주가가 다시 1년 전으로 회귀할 거라고는 아마 뭐 예상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알았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금액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빠르게 빠지는 바람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사실 약간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잘 되면은 그대로 쭉 랠리를 가능성도 높은데, 아니면 이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특히나 이제 국내 바이오는 사실 이제 거의 비중을 7대3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7, 좋은 거 3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무리 호재성이 좋더라도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개인이 돈을 못 벌게 하려는 자꾸 그런 이제 수작을 많이 부리는 곳이 또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근데 이제 그 바이오는 이제 그 금액대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제대로 터지면은 크게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삼성 승부수 띄울까 관련주 삼성전자, 엑시코, YCDI, 에어닉, 테크인, 워트. 위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오늘 엔비디아 얘기로 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침부터. HBM, 근데 제가 봤을 때는 HBM 8단은 아마 후반기, 그러니까 3분기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단도 올해로 보긴 하는데 아마 4분기가 되지 않을까. 뭐 8단이 안 되는데 12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분기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7월인데, 그죠? 준비를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제 퀄 테스트는 진행하기는 조금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제 공급이 오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좀 무리가 쉽지 않을까 해요. 그죠? 시간적인 측면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시장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음에도 플러스 재료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봐야 되는 내용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밸류업 주주환원 정책 관련주 메리츠, 미래, 삼성, 홍국,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저PBR의 밸류 사업을 시작한 것도 사실 이제 벌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이제 시세가 보이는 부분은 사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초반에 반짝였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잔잔한 물결이 되긴 했죠. 그 정부 발표 방안을 통해서 이제 세제 혜택이 거의 이제 구체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배구조상 대주주의 환원 확대 의지가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주주 친화적인, 더 많은 주주 친화적인 하는 회사한테는 감면에 대한 혜택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다. 지금 이제 약간 오늘 밸류 쪽이 조금 움직였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잭팟 터진다. KBT, 아마존도 러브콜, 관련주 코스맥스, 한국콜마, 삐아 뭐 등등등. ODM 회사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남미에 새로운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한다는 내용으로 있겠고, 그다음에 트렌드 변화를 이제 빠르게 포착 중이고요. 제품에 반영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아마존이 최근 이제 한국콜마를 먼저 찾아와서 아마존 KBT 컨퍼런스를 열자고 제안한 것도 한국의 ODM 업체의 상품 기획 결과가 제조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장품 섹터가 사실 많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글쎄요, 좀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일단 좀 시세를 많이 줬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스타트라는 느낌보다는, 그죠, 좀 많이 올라서. 자, 국내 반도체 이미지 센서의 학회 설립 관련주 픽셀 플러스 ALT.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이미지 센서 전문가하고 국내 반도체 석학들이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미지 센서 연구회를 설립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틀을 갖추고 있는 곳은 이제 일본인데, 일본을 제치고 이제 이미지 센서 1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협력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 센서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한미경영권 다시 재점화 관련주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이제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가반은 이제 임종훈 형제 측의 이제 인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모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다시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은 주가가 꽤 재미없게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살짝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뭐 이렇게 안 보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좀 다시 재점화가 된다는 포인트가 뭐 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유한양행 프로젠 공동개발 협력 관련주 유한양행 오스코테. 이제 유한양행은 프로젠하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을 체결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로젠은 이중항체 플랫폼 NTIG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발 중인데 이제 비만도 포함이고 당뇨도 포함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 FDA 승인을 위한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8월 달에 일정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마 국내에서는 먼저 선수 칠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HLB도 한번 빠꾸를 맞았기 때문에 제대로 유한양행이 준비를 해온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다음에 테슬라 중국 정부도 뚫었다. 관련주 라이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차 전지. 테슬라 이제 Y 같은 경우는 장수성당 정부기관 단체 조직 24년에서 25년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 기본 약구매 입찰 공고에서 장수성 정부 신에너지 차량 조달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량용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에서 판매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테슬라 자동차를 정부 조달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과 척을 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투자 금액을 확실하게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좀 주목도가 확실히 좀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일정들을 새롭게 이제 올렸는데요. 아까 올렸었던 영상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